안녕하세요. 주식표현수입니다. 주님들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거래량이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 만에 하나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주주분들의 투심도 좀 흔들리실 수 있는 구간인 것은 분명한데,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두산을 좀 더 끌고 가도 될지 아니면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될지에 대한 이 고찰을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언제 올라갈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느냐,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언제 반등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오늘 영상에서 요것도 주주분들과 좀 같이 살펴보면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선점을 하면은 부산이 어디까지 또 날아갈 수 있을 것인지, 날개를 펴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 건지 봐야 되는데, 주주분들과 방향성과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시기에 도래하면서 두 눈 부릅뜨고 주식 농사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면 어느 때보다 작물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 주식 농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HJ중공업의 경우 전략방의 농사주였는데요. 4월달 조선주들이 좀 집단으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14일이었죠. HJ중공업의 도크 분석 그리고 내재 가치 분석, 이 주식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모내기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500원 부분부터 잡아드렸는데, 단순히 하나옵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들의 집단 상승이 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HJ중공업의 우리가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얘가 오래 쉬었잖아요. 여러분들 2020년부터 이제 2025년 5년째 쉬었습니다. 얘가 수년간 쉬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만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마스카 프로젝트였고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 하실 텐데, 두산도 그래요. 5월 7일 날 전략방에서 두산의 이제 실질적인 체코 원전 프랑스 EDF와 분쟁이 나왔을 때, 소송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26,000원부터 24,000원 구간이죠. 2만원 중반대부터 강조드린 이유가 사우디 바라카 원전 수주에 있어서 10년 만의 수주인 체코 수주가 눈앞에 와 있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래 쉬어왔잖아요. 그리고 체코라는 수주 포인트를 만난다? 이렇게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2의 두산, 제2의 HJ중공업은 오래 쉰 곳에서 발굴을 해야죠. 그리고 어떠한 포인트와 접점을 할 것이냐도 추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집요한 분석 끝에 발굴을 했습니다.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영상에서 잠시 후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다가 그래픽 카드 GPU를 26만 장을 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받는 건 좋은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아니 뭘로 돌리려고, 중요한 거.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26만 개의 AI 칩을 모두 돌리려면은 원전 한 기와 맞먹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결국에는 연속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될 게 언제 상승을 하느냐.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공시를 좀 볼게요. 자, 공시. 지난 10월 29일. 저번 주에 나온 공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자, 어떤 공시였습니까?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공시다. 자, 그래서 이 공시가 지금 왜 지정이 됐느냐.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두산의 주가가 저번 주에 1년 전의 종가보다 1년 전의 종가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래소 애들이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토커처럼. 그래서 1년 전의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두산이 감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1년 전의 종가보다 200%. 그래서 투자 주의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조건들이 또 있습니다. 요 조건들이 있는데, 요 조건 중에서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라고 밝혔어요. 공시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급등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투자 경고로 현재 거래소에서 주목해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투자 경고가 주가의 발목을 잡잖아요. 그렇죠. 투자 경고라든지 투자 위험. 특히나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주기 때문에 여기에 특히나 더 예민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을 좀 보시면은 판단일의 종가가 1년 전의 종가보다 200% 상승했을 때, 판단일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보였을 때, 그리고 세 번째 판단일을 기준으로 뭐 15일간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뭐 요렇게 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조건 중에 한 가지만 달성을 하더라도 모두 만족을 시키는 꼴이 됩니다. 모두 만족을 시켜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 될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거래소에서 기간을 줄게. 어느 정도 기간 주느냐? 11월 12일까지 보자 이거예요. 11월 12일. 그러니까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언제 날아가느냐라는 기준이 언제부터요? 11월 12일입니다. 자, 근데 언제 날아가느냐의 기준이 11월 12일까지니까는 결국 우리가 봤을 때 11월 13일부터는 두산의 주가가 날아가도 투자 주의라는 요런 딱지 자체가 이제는 여러분들 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걸 이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거죠. 11월 12일이죠. 11월 12일 전까지는 종가가 그래도 자, 요 정도까지는 주차를 할 수 있겠네. 자, 이거죠. 그러니까 종가가 이때의 종가죠, 여러분들. 이때의 종가인 93,200원에 200원과 동등하거나, 그렇죠. 동등하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한호가만 낮아도 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11월 12일까지는 직전 고점인 97,400원을 돌파시키기 위한 이러한 부분에 제동이 걸렸으니까는 약간의 이제 하락이 나오고 지금 거래량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뭡니까? 이때 당시 3조 원의 거래대금, 4조 원의 거래대금이 들어왔잖아요. 4조 원의 거래대금이 들어왔다 보니까는 이게 이 급락 두 번의 음봉을 통해서 못 나갔어요. 못 빠져나갔어요. 세력 안 빠져나갔고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도 때와 시기를 보면서 움직이는데 결국에는 11월 12일 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좀 스물스물 올려주다가 11월 13일이 돼서 이 이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시원하게 억눌려 왔던,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다 쏘고 있잖아. 그러니까 SK하이닉스처럼 그러한 감정이 억눌렸던 상승을 13일부터 이제 뽑아줄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이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상승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11월 13일부터 우리가 이제 두산을 보면 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얘가 소폭 하락은 나올 수는 있지만은 강력한 가격 이탈 또한 불가피합니다. 왜? 많이 샀기 때문에. 많이 샀고 요 구간에서 음봉이 나왔지만은 거래량 자체가 다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끌고 왔다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 발생시키면서 평단을 더욱더 올린 상황이잖아요. 주도 세력들이.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주도 세력들도 그냥 11월 12일 지나기까지 우리가 좀 여유 있게 가격 잡아주면서 관리하자. 요렇게 지금 이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산 바라봤을 때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뭐 증권사에서 지금 이제 뭐 11만 원 레포트 나왔고 그런데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얘는 목표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가스터빈만 하더라도 뭐예요? 가스터빈만 하더라도 미국 전기차 빅테크와 380메가와트 두 기 공급 계약 맺었는데 이게 테슬라입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XAI라고 해가지고 이제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물량을 공급한 거예요. 테슬라랑.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고 테슬라가 이제 두산에 가스터빈 두 기를 공급받아서 원활하게 굴리면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발주가 테슬라로부터 또 터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스터빈 자체가 결국에는 공급자 우위 시장인데 두산은 아시다시피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죠. 핵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SMR의 기자재 공급도 해야 되고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얘는 방산 밸류에이션까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이 이제 그 뭡니까? 뉴스케일 파워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랑 계약을 했고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R 6기가와트 프로젝트가 이제 시동이 걸릴 겁니다. 11월 6일이죠. 11월 6일 날 이게 뉴스케일 파워의 이사진이죠. 이사진들을 이제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케일 파워의 공급 계약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SMR.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두산의 SMR 터지는 건데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이 SMR이 터진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무엇을 의미하냐? 핵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지금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SMR이잖아요.
이거 기자재도 뭡니까? 결국에는 두산이 수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방산, 해양 방산까지 이 영역을 넓히는데 지금 보세요. 항공까지 더욱더 지금 방산으로서 뿌리를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9월달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항공 엔진도 어떻습니까? 이 항공 엔진도 미국의 기업에게 선수금을 먼저 받을 정도로, 그렇죠. 미국이 선수금을 먼저 줄게 빨리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업체가 선수금까지 주면서 러브콜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소형 항공기 엔진에 적용이 되는 건데 미국의 방산까지, 그리고 항공방산이죠. 항공방산과 핵추진 잠수함의 해양방산까지 적용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두산에너빌리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방산 밸류까지 얘가 지금 정당화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산이 원전 쪽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해상풍력. 그러니까 이제 KBS에서도 뉴스 나왔잖아요. 두산이 지금 이제 해상풍력에서도 프로젝트가 착수를 하고 있는데 터빈 2기가와트 물량을 지금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수주장고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2기가와트가 얼마냐, 얼마치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4조 원의 매출이라는 거예요. 4조 원의 매출. 그러니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양이죠, 해상풍력하죠, 방산, 그리고 항공방산, 원전의 SMR에 얘는 지금 만능이에요, 여러분. 만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삼성중공업도 이제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가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요때죠. 2013년에 고점까지 얘가 트라이를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삼성중공업이. 자, 그러면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 지금 요거는 넘었잖아. 실제 이때 2009년과 10년의 고점은 넘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14만 원을 단기로 지금 타깃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단기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 구간의 매물대가 2007년과 2008년의 매물대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매물이 남아 있겠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단순히 지금 이제 투자 주의라는 경고로 인해서 약간의 제동만 걸린 거야. 근데 이거는 기한이 정해진 제동이에요. 기한 자체가.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진 조정이면은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보너스잖아, 그냥. 그러니까 얘는 결국 10만 원, 11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구간이 굉장히 매력 있는 자리에 초입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더 가면은 앞으로 이제 SMR 수주 터지고 3분기 실적 발표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골고루 지금 적용을 해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는 매도의 필요성, 매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매도가 실종이 된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비중도 뭐 늘어났다 줄었다 하든 이러한 지금 부분이지만은 얘네들도 투자 주의 경고가 이루어지면은 비중을 축소시키고 이러한 지금 이제 이 운용의 이런 지금 룰이 있습니다. 룰이 있다 보니까는 그거에 지금 추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주도 세력들, 이 기가 센 세력들, 도끼에 차 있는 세력들, 이 세력들은 지금 나가지 않았다. 여러분들 나가지 않았고 11월 12일이 지나기까지만을 지금 얘네들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얘네들도 주주분들께 수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 한가득이다. 그게 지금 이 초입이다. 흔들리면 안 될 구간이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하반기에 좀 보셔야 될 주식 하나 제가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로봇주라든지 이제 뭐 다른 반도체주들로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주식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어떠한 주식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는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 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 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 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기리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1월 3일 월요일 20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차의 총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5배가 넘는 262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보시면 하루 평균 수익률은 이제 뭐 5%, 6%, 장이 뭐 더 좋으면은 뭐 15%, 12% 정도 수익을 챙겨가고 있지만 100% 적중률은 아닙니다. 그래서 손실이 날 경우에는 이 정도 손실로 잡초는 바로바로 좀 뽑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월 1일부터 시작한 이 50만 원의 기적은 월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20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5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20일차에 262만 원 정도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월요일 날 리스크 관리가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350분이 넘기 때문에 문자 나라와도 같은 웹발신으로 이렇게 좀 남겨드리고 있고요. 발신 전용 번호로 수신까지 골고루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개장하고 유리기판 관련주였던 이 피롭틱스죠. 이 피롭틱스를 자 9시 14분에 48,100원 이하에서 사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문자로 좀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피롭틱스의 9시 14분은 자 요때였거든요. 자 요때였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 어차피 조정 한번 나올 거고 숨고르기 한번 진행을 할 거니까는 우리가 미리 매수 걸어놔서 저가 미리 좀 선점하자라는 취지로 남겨드렸는데, 피롭틱스를 공략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이제 프리마켓에서 오전장이었죠. 8시에 개장한 NXT 이 프리마켓에서 상승을 좀 보여주었고, 그리고 저번 주에도 계속해서 돈이 좀 들어온 모습이 체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자 11월 3일이죠. 자 텔레그램 방에서도 피롭틱스를 9시 25분에 48,000원 이하에서 사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똑같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남겨드렸죠. 돈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은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돈이 발생을 했지만, 자 요 조정에 복개비 방망이 때리듯이 들어온 돈들이 한꺼번에 다 빠져나간다. 그럴 거면 사실상 여기에서 돈을 써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은 이 눌림목 구간이죠. 숨고르기 구간은 누가 더 아쉬운 구간이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과감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50만 원의 기적은 소액이에요. 소액이다 보니까는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바구니에만 담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참여자 분들도 과감해질 수 있는 종목, 목소리 떵떵거리면서 올라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종목, 그 종목에 계란을 한 바구니 가득 담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9시 14분에 48,100원 남겨드렸던 이 피롭틱스는 자, 요 구간에서 자, 추가적으로 약간 더 밀려서 매수 자리를 완벽하게 성립을 시켰고, 결국 아쉬운 쪽은 주도 세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나리오를 이 종목에서 그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10시 53분이었죠. 10시 53분에 피롭틱스를 52,500원 부근에서 매도하세요라고 제가 문자 남겨드려서 9.18%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왔거든요. 다시 11시 9분에 피롭틱스를 51,200원 이하로 눌림목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또 문자로 남겨드렸습니다. 이 자리 정도가 되는데 제가 밀리기 전에 미리 남겨드려서 요때 이제 51,200원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슈팅이 또 한 번 더 나왔을 때 11시 33분이었죠. 11시 33분에 피롭틱스 52,400원 부근에서 2% 수익 실현하세요 라고 제가 문자로 또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돈이 수혈된 종목들은 시세가 갱신이 되더라도 이러한 눌림목에서 또 재미 한번 보고 공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골처럼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오늘 문자로 남겨드렸던 종목을 따라만 하셨어도 내가 예수금이 이제 50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적게는 100만 원, 크게는 1,00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하셨겠죠. 특히나 뉴스를 보시더라도 확실히 잘 안 서시는 분들, 어쩔 땐 크게 수익을 보시다가 또 크게 잃으시는 분들,
주도주 단기 매매를 연구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선택은 자유겠지만 이 50만 원의 기적에 참여하시는 게 투자 실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겠죠. 또한 제가 사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문자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50만 원의 기적 1차와 마찬가지로 초지일관되게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100% 무료이고요. 돈을 주신다고 해도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기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3기 그리고 4기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신청자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대기를 하실 동안 이 실시간 텔레그램 대기방에서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게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이분도 8월 20일 날 1기 때 도중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기는 4월부터 이 50만 원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8월이면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도 이제 입장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은 43%에다가 수익 금액은 47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챙겨 나가시다가요. 순서가 되시면은 이 50만 원의 기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비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